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옆에 지난번 한번 나오셨던 이하님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못 지내고 있지만 우선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일산에서 대장단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킨텍스역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킨텍스역 하면 GTX A 노선이 뚫리잖아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근데 일산의 가장 단점이 이제 그 강남으로의 교통이 약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리고 일자리가 약하다. 이거인데, GTX A 노선이 뚫리면은 그런 단점이 보완이 되면서 그 일산의 매력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산은 살기가 너무 좋다. 맞아, 너무 한 번 좋다.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다. 좋아. 네, 특히 여기는 이제 호수 전망도 보이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학군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다 마음에 드는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곧 이제 대곡 소사선 일산역에서 이제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지금 23년 1월이었는데 6월로 좀 지연이 되긴 했는데, 그거 뚫리면 이제 김포공항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주요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GTX A가 뚫리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물론 강남까지는 조금 유원한 이야기긴 하지만 서울역까지만 연결이 되어도 그 단점이 많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랑 비교했을 때 일산의 이제 특징은 우선은 용적률이 낮다. 169%로 다른 4개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높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당가가 좀 낮은 편이라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또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작년 9월에도 일산 임장을 했고 올해 2월에도 임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작년 9월에는 조금 거래가 살아나고 활발한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올해 2월에 이제 최근에 임장을 했을 때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그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계획 특별법도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할 때에 비해서 오히려 기대감은 조금 더 줄어든 느낌? 계속 이게 지연이 됐다 보니까 의문이 좀 들지만, 그래도 그 일산 동구 쪽에 통합 재건축을 시도하는 단지들은 오히려 분위기가 좀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잘 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후곡 학원가라던가 아니면 오마중, 오마초를 끼고 있는 그런 학군 단지들은 1, 2월 달에 오히려 전세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3월 전까지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집주인분들이 전세가를 10% 정도 낮춰가지고 오히려 빨리빨리 빼다 보니까 전세 거래량은 평년이랑 거의 수준에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의 힘, 실수요가 탄탄하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 오히려 실수요가 탄탄한 단지로 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하락장일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승장일 때는 막 얘도 좋은 애, 얘도 나쁜 애, 뭐 이런 상관없이 막 가격이 가고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쫙 좋은 애만 진짜 거래되고 좋은 애만 가격 나가고 하니까. 일산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생활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군지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세권 수요가 있는데, 일산은 크게 두 가지 선이 있거든요. 3호선이 있고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은 우선은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없던 호재가 생긴 거니까 오히려 경의중앙선 주변에, 일산역 주변의 단지들의 좀 분위기가 오히려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주염역이랑 대화역, 즉 3호선 라인이랑 경의중앙선 라인의 차이는 출퇴근하는 수요가 달라요. 직장이 다르다 보니까 출퇴근지가 다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약간 소득도 다를 수도 있고요. 킨텍스형 3호선 라인은 GTX가 직통으로 가는데, 이제 일산역에서는 이제 대곡역까지 가서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킨텍스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겠죠. 일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는 문촌마을 16단지인데,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이제 임장을 했을 때 소장님 분위기 어때요? 하면 리모델링 분위기 잘 좋아요. 시공사 선정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아니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나 봐요. 그래서 재건축을 동의하는 동의율이 30%에 거의 달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발표가 됐는데 8사 기준으로는 3억 2천 정도, 그리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105 기준으로는 4억 2천 정도 하니까 이제 원주민들이라던가
이거 너무 분담금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분담금이 크면 차라리 재건축으로 가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돼서 오히려 리모델링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리모델링보다는 완전하게 다 부수고 짓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으니까 건설사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하세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진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 지금 되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느 지역이나. 예, 예. 지난번에 갔던 그 평촌 신도시의 목련 2, 3단지 걔네들도 지금 걔네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리모델링이 진행한 지 14년이 네. 지났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나면 이주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나은 거 아니냐면서 이게 사업이 스톱할 위기까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도 지금 멈춰서 재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재건축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쨌든 순서가 중요하니까 정부가 지자체가 발표를 하면 딱 해서 내가 탁 달려들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래 걸릴 거다. 순서가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주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작년 9월만 해도 일산은 막 단지 들어가 보면은 재건축 뭐 이렇게 동의서 걷는다는 좀 적극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통합 재건축 네네. 단지들도 여러 개 있어요. 아무래도 일산은.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높은 다른 일기 신도시들은 좀 이런 찬반 자체가 현수막에 있었는데 일산은 좀 잘 돼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일산은 특히나 또 바닥판 모양으로 넓게 밀집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이렇게 하기도 또 되게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 따라서 좀 사업이 오히려 더 주춤하게 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어차피 길게 갈 거라서 이 계획도 저는 한 번에 딱 될 것 같진 않아요. 중간에 계속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냈어. 근데 막 반발이 심해. 근데 어차피 나라가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해줘서 이주 대책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중간에 그 총괄 대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약간 지원을 약간 해주는 거지,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나라에서 모든 돈을 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란 거 자체가 솔직히 뭔가 세게 나가긴, 지자체에서 세게 나가긴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런 조건들을 내보낸 다음에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단지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 단지의 이익만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모든 조건을 좋게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순서가 더 뒤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되고 난 이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옥석 가리기 더 많이 해야 된다. 맞아. 입지 좋고 역세권 개발되고 통합 밀도 있게 통합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돼서 밀도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순서가 더 먼저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건을 잘 수용해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단지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손발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빨리 갈 수 있는 약간 시범적인 수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지가 정말 입지가 좋아서 그런 조건들을 좋게 만들어서 갈 건지, 순서가 좀 늦더라도,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순서만 먼저 가서 어쨌든 첫 테이프를 끊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단지는 약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먼저 다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는 지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테이프를 끊는 애는 어쨌든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범적으로 선도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먼저 첫 테이프를 끊는 거기 때문에 롤모델이면 조금 나라가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선도직으로서 조금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모든 조건들을 아울러서 갈 거냐,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장기적이라는 거지.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어렵잖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세가 탄탄한 단지? 그러니까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내가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애 키우는 관점에서 학군을 보고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나뉠 것 같은데, 재건축을 보고 간다면은 재건축 분위기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간다고 하면 학군 단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산 특징이 뭐냐면 대형 평수가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원뿔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일산 단지를 임장을 해보면
국민평형이랑 대형평형이랑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평당가는 대형평형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건축 보고 장기로 갈 거다 그러면은 그냥 대형평형을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냥 내가 실거주 한다면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서 일기 신도시를 본다고 하면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계속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 한 번 겪어서는 안 돼. 20년, 30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상승과 하락을 겪을 텐데 그 안에서 튼튼한 거를 내가 할 거냐, 조금 공격적인 걸 할 거냐 해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락장에서도 공격적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말릴 수 없어.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이 공격적이신 분들도 지금 그렇죠. 보수적으로 막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적으로 가겠다. 말릴 수 없어. 예, 그래서 네. 많이 떨어진 걸 가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이제 요번에 겪었더니 너무 힘들더라. 나는 안정적이를 원해. 그러면 이제 전세가 탄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실수요가 있어서 거래가 되는 그런 단지로 이제 가시면 그래도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자한테. 일기 신도시라는 거 자체가 테마잖아요. 테마주지. 테마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봐서 이게 만약에 그냥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털고 나올지 그걸 좀 미리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려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너무 두리뭉실하다.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가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이라면은 좀 더 평소에 이제 뭐 용적률이나 사업성을 좀 검토를 해놓고 분위기 왔다 싶을 때 이제 임장 와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지금 네. 사실 크긴 해요. 근데 돈 많고 정말 절대가 낮은 것만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지금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여기 일산에서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많이 움직인 게 지금 완전 신축도 아니지만 입지랑 이런 걸 봤을 때 가성비가 제일 잘 나오는 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거, 누가 봐도 명확한 거는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좀 그렇다 그런 건 이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완전 핀셋이에요. 진짜 이 지역의 어느 단지, 이 지역의 어느 단지 이렇게만 딱딱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고 내가 그래도 적어도 그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지 정말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집 마련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적은 누가 봐도 명확한 단지 위주로만 움직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살기는 참 좋다. 살기 좋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떤 지역을 전체로 놓고 말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평촌을 갔다 왔지만 그냥 한 블록 단위로 분위기가 단지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 그래요? 예, 그냥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단지인데 여기는 전세 거래가 활발하고 매매도 시작을 했는데 이 앞동은 전세 거래는 활발하지만 매매는 아직 안 움직였고 그 뒷단지는 매매 전세 둘 다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올해 안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봐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 지역으로 꼽기가 어렵겠네요. 지역으로 꼽기도 어렵고 구역에서도 구역으로 딱 꼽기도 어렵고 단지에서도 평형대별로 틀려요. 네. 어디는 정말 완전 소형만 움직이고 어디는 이제 약간 20평대만 움직이고 어디는 30평대만 움직이고 그 가격대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평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는 가격대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망할 수가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최근에 이제 또 임장 다녀왔는데 우리 요새 임장 열심히 다녀요. 네, 성남에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포레스티아. 네. 수정구. 네, 수정구인데 최근에 임장 다닌 데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활발했어요. 그 조그마한 부동산에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시간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계속 전화 오고. 네, 계속 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막 새로 짓고 있고 그리고 다 그 구성남 언덕이고 빌라고 막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썩은 아파트 네, 있고 주변에.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게 지금 막 지은 것도 아니고 3년 차였던가 입주 3년 차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매우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정책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 특히 수도권은. 특히 대출 풀어줬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풀어줬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9억 이하다 보니까 그 밑에 찰랑거리는 매물들이
들이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그거는 또 그 대표 단지인 삼익비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삼익비치도 최근에 임장을 했는데 오히려 투자금이 덜 드는 그냥 더 작은 평수보다는 9억 언저리에 있는 단지들이 투자금을 풀로 땡겨가지고 레버리지로 네, 확 레버리지를 땡겨서. 확 땡겨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평형대가 오히려 더 잘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거는 진짜 13 대책 이후로는 그냥 세금으로 인한 그런 급매물들이 싹 다 사라졌거든요. 공통적으로. 이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고 인상적이었던 단지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였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왜 가신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죠. 제가 임장 프로그램을 이제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선정해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흐름을 이제 특징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조용한 데 가서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다 조용하니까. 그래서 특징적으로 잡고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책 흐름상 시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단지를 간 거죠. 근데 되게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그 밑에 단대 프루지오가 있거든요. 원래는 단대 프루지오가 그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런 거 신축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쪽이 이제 메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단지의 사장님한테 가면 그렇지. 아휴 왜 이제 왔어? 늦었어. 그렇지. 약간 이런 분위기? 매물 다 빠졌어. 금매 다 빠졌어. 이제 호가부터도 나와. 라는 분위기고, 그래도 이제 그러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생각해봐. 라는데, 단대 프루지오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물어보면 사장님이 짜증이. 너 살 것도 하면서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달라요. 되게 공기 자체가. 공격적이야. 왜냐면, 단대 프루지오가 옛날에 이제 대장 아파트고, 그 성남 수정구랑 중원구에 가면 평지가 별로 없어요. 진짜 평지가 거의 없는데, 정말 유일하게 거의 평지에 있는 대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그게 있어서, 걔네들이 가격을 안 낮춰요.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신축이잖아요. 신축이랑 가격이 똑같아. 맞아, 비슷해. 이 신축은 확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가격이랑 이 단대 프루지오 이 떨어진 가격이랑 똑같아요. 실수요자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신축 가지. 그러니까 이쪽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전세 거래도 잘 안 돼, 매매 거래도 안 돼. 정말 금매 나오는 몇 억 떨어져 있는 금매 나올 때 하나 거래되고 10개월 이후로 한 번도 못했대요. 거래를 한 10개월 동안 한 개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너무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성남의 수정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책, 특히 성남은 또 서울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뭐 성남 분당에 있는 이런 애들은 9억 찰랑찰랑하네. 가까우네. 그래서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지금 특징적인 게 지금 처음에는 27평형이 9억 찰랑찰랑한 9억 밑에 딱 받을 수 있는 애여가지고 27평이 거래가 막 활발하다가 이제 27평이 바닥을 찍고 호가로 올라가서 9억을 넘어가니까 이제 그래서야 이제 24평이 찰랑찰랑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평형대가 딱 그 지역 어디가 좋다 이게 아니고 어느 구역 좋다 이거 아니고 어느 단지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단지 그 표현까지 봐야 돼요.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세밀화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거주에 딱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나마 지금 시기를 오랫동안 가져가기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포레스티아 사나요? 뭐 이거 물어보시라고. 이미 늦었어요. 지금 조금 호가가 또 붙었어요. 5천 네. 정도. 한 달 새에 5천이 붙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또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건 그 밑에 자이가 올해 10월에 입주가 네. 있어요. 거기도 대단지야. 맞아. 그리고 입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눈에 그래서 보였어. 또 그리고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약점이 학군이 약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산성역 포레스티아에 오래 살겠다라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의 실수요가 탁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주하면 전세나 이런 게 아무래도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 그럼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다들 그래요. 지금 좀 약간 호가 붙었으니까 다음에 자기 입주할 때 또 흔들릴 거니까 그때 와. 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입주할 때 맞춰가지고 분위기 봐서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산성역을 가든지 자이를 가든지 자이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 다 흔들릴 때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또 평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군지 근처의 단지들이 30평대 금매는 이미 다 빠졌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매물이 없다. 지금은 20평대 매물이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지에는 또 이제 그 애를 포함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30평대가 또 금매가 먼저 빠졌고 오히려 역세권은 또 15평이 또 먼저 빠지고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핀셋. 평형대까지 네, 핀셋. 평형대까지 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약간 네. 재밌죠. 그래서 약간 구역별로 네, 재밌어요.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재미있어요. 네. 아니, 구역별로 네. 너무 다르고 평형대별로 네.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단지별로 달라요. 네, 조사하는 그 느낌이 탁탁탁 느껴져가지고 그런 네. 재미가 약간 있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도 다양하잖아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분들도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히 초보 투자자로서 이거 뭐 시장 전망이 어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하락장을 겪어보고 역전세를 겪어보니까 네. 이게 막 성급하게 달라질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신중함이 생기면서 부동산 거시 지표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금리의 향방이라던가 물가 인상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존이지, 그런 게.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좀 거래량이 트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가 그거잖아요. 전세, 월세, 거래량.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약간 초보라면 오히려 그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 하락장 전과 후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달라지지 않고 싶었는데 이게 상승장 때는 막 주변에서 희아님은 실행력이 좋아, 실행력이 좋아서 부러워 이랬는데 그 실행력들이 다 저한테 화살이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비수를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력이 꼭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래도 막 진짜 뭐 오피스텔, 막 아파텔, 네. 막 그 생숙, 생숙. 지산, 막 그렇죠. 이런 거 하신 분에 비해서는 정말. 대체제는 안 했죠. 네. 거기까지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공부 안 하고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를. 실은 오늘도 평택 자서 쓰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희아님은 막 역전세가 네. 있어도 솔직히 이번에 역전세 안 맞은 사람들, 투자 안 한 사람들만 역전세 그렇죠. 안 맞았지 웬만한 사람 다 지금 역전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20년 임대차법의 그 약간 부작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매매가나 거래가 되고 최근에 또 매도도 신고가 찍으면서 또 매도도 하시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약간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배울 게 많잖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마음에 비수가 꽂히면 더 네. 마음에 와닿고 네. 공부가 더 많이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 단지별로 매매가는 비슷한데 떨어지는 양상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매매 전세 둘 다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전세는 그대로인데 매매만 떨어지고 어떤 건 매매는 그대로인데 뭐 전세는 떨어진다거나 그런 양상들이 달라서 왜 그럴까 싶은 그런 의문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 안 빠지잖아요. 왜 안 빠질까? 그렇지. 자꾸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갖고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하락장이 되면서. 그리고 뭐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이 끊임없이 나도 자꾸, 모르게 네, 미라클 모닝, 역정세 미라클 모닝.